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의 물리를 함께 공부하면서 문제도 함께 풀고 있죠. 교재는 자의스토리 물리학 1이라는 교재를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역학과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물체의 운동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기준선 P를 속력 V0로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 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 B는 기준선 R을 통과한다. A, B의 가속도는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는 A로 같다. A, B가 각각 QR을 통과하는 순간 속력은 B가 A의 3배이다. P와 Q 사이, Q와 R 사이의 거리는 각각 3L, 2L이다. 이때 가속도 A는 문제에서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 B는 기준선 R을 통과한다. A, B의 가속도는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는 같다라고 했죠. 또 이제 가속도의 크기는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체 A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A가 되겠고 물체 B는 플러스 A의 가속도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각각 QR을 통과하는 순간 속력은 B가 A의 3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A가 기준선 Q를 V라는 속력으로 통과하는 동안 B는 기준선 R을 3V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속도 A가 얼마인가 라는 구하는 문제죠. 자, 우리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구하는 공식 있죠? 그거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EAS는 V좌승 마이너스 V0 좌승입니다. 여기서 A는 가속도고 S는 이동거리고 앞에 있는 V제곱은 낮은 속도의 제곱이고 V0 스퀘어는 처음 속도의 제곱이 되겠죠. 이 공식을 가지고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이 공식에다가 이제 각각 물체 A와 물체 B가 운동하는 때 그 속도와 이동 거리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요. A 경우에는 마이너스 2A 곱하기 3L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겠고 B는 2A 곱하기 5L은 9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B는 3L과 2L을 토탈 5L을 이동했으니까 여기 S는 이동거리가 5L이 되겠고 그동안 A는 3L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S가 3L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A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A가 되겠고 B의 가속도는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A의 경우에는 V지만 B의 경우는 3V잖아요. 그래서 나중 속도 A의 경우는 V제곱,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3V의 제곱이니까 9V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에서 가속도 A를 구하는데요. 이 두 개의 식을 정리해서 풀면은요. 먼저 물체 A에 대한 식 2A 곱하기 3L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 식을 약간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 우변에 V제곱을 남겨놓고 V0 마이너스 V0 제곱을 좌변으로 옮겨놓고 정리하면은 여기에 적혀 있듯이 V제곱은 V0 제곱 마이너스 6AL이 됩니다. 물체 B는 2A 곱하기 5L은 9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 V에다가 물체 A에서 구한 V제곱은 V0 제곱 마이너스 6AL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 2A5L은 10AL이 되겠죠? 그 다음에 V제곱 대신에 V0 제곱 마이너스 6AL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고요. 가로를 풀어서 정리를 하면은 8V제곱 마이너스 54AL이 됩니다. 자, 10AL은 8V제곱 마이너스 54AL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요. 54AL이 좌변으로 넘겨가서 10AL과 합하면은 64AL이 되겠죠. 그래서 64AL은 8V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 값은 얼마예요? 64L을 우변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A는 8L분의 V0 제곱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시간 t=0일 때 기준선 P에서 출발하여 기준선 R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t가 6초일 때 기준선 Q를 통과하고 t가 8초일 때 R을 통과한다. Q와 R 사이 거리는 21m이다.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자동차의 크기는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1.5m/s이다. 이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도 구하는 공식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말고 또 하나 있죠. V는 V0 플러스 AT, 앞에 V0는 처음 속도고 플러스 AT, A 가속도, T는 물체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V0 플러스 AT를 통해서 우리는 나중 속도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했을 때 T가 6초일 때, 즉 Q에 있을 때 속력을 보면은 V는 V0 플러스 AT죠. 근데 T가 0일 때 처음에 물체는 정지해 있으니까 V0는 0이 되겠고 남는 건 AT만 남겠죠. 그럼 6A가 되겠죠. T가 6초일 때니까 T가 6이니까 6A가 돼서 6A가 되겠고 8초일 때 속력을 볼게요. 그러면 V0 플러스 AT에서 V0는 0으로 날아가고 A 있고 그 다음에 8초니까 T 대신에 8을 넣죠. 근데 Q와 R 사이 구간에서 보면은 요 구간에서만 보면은 처음 속도는 6A가 되겠고 나중 속도는 8초일 때의 속력 8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력 6A와 나중 속력 8A를 가지고서 또 다른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은요. 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가속도와 이동거리 속력과의 관계식이 있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입니다. 여기서 A는 가속도, S는 이동거리, V는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력이 되겠죠. 그럼 이 식에다가 우리가 먼저 구한 T가 6초일 때 속력은 6A, T가 8초일 때 속력은 8A를 가지고서 여기다 각각의 대입을 할게요. Q와 R 사이의 구간에서의 거리가 21m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이동거리 21은 나중 속력 8A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력 6A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은 좌변은 2 곱하기 21이니까 42A가 되겠고 우변은 두 개 정리하면은 64 마이너스 36 곱하기 A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 좌변의 A와 우변의 A 제곱에서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여기 A 하나만 남겠죠. 그리고 64 마이너스 36은 얼마예요? 계산하면 28이 되겠죠. 28을 좌변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은 A는 28분의 42가 되겠고 이거 계산하면 1.5m/s 제곱. 즉 가속도의 크기는 1.5m/s 제곱이다. 이 말이 맞겠죠. 그 다음 니은번 t = 4초일 때 속력은 7m/s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력과 가속도, 시간과의 관계식 여기 있죠. V는 V제곱 플러스 AT. 이걸 가지고서 보기 니은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가 4초라고 했으니까 V는 V제곱 플러스 AT에서 T 대신에 4초를 집어넣으면 되겠고 가속도 A는 얼마예요? 여기 기억에서 1.5라고 그랬죠. 1.5 대입하고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V0는 0이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T만 남는데 A 대신에 1.5, T 대신에 4 대입해서 이 1.5 곱하기 4를 계산하면 6이 나오죠. 그러면 T가 4초일 때 속력은 6m/s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는 7m/s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디귿번 T가 2초부터 T가 6초까지 이동거리는 24m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24m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T가 2초에서 6초 사이의 이동거리를 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V는 V0 플러스 AT라는 이 식을 사용해서 t가 2초일 때 속력은 t 대신에 2를 대입하고 V0는 날아가니까 2초일 때는 속력이 2a가 되겠고 6초일 때는 여기서 t 대신에 6을 대입하니까 6a가 되겠죠. 그래서 t가 6초일 때 나중 속력은 6a가 되겠고 처음 속력 t가 2초일 때 속력은 2a가 돼서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 대입을 하면은요 2as 여기서 s는 2초에서 6초 사이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나중 속력 6a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t가 2초일 때 처음 속력 2a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as는 6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이고요. 이것을 풀어주면은 자 6a의 제곱은 36a 제곱이 되겠고 2a의 제곱은 4a 제곱이 되겠죠. 36에서 4 빼면 얼마예요? 32가 되겠죠. 그러면 2as는 32a 제곱이 됩니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으니까 좌변 우변 a를 약분해 주면은요 2s는 32a가 되겠고 그럼 여기서 s는 어떻게 되죠? s는 16a가 되고 아까 보기 기억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1.5m/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 대신에 1.5m/s를 대입해서 풀어주면 s는 24m가 됩니다. 보기 D급번 보면 이동 거리는 24m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24m 맞네요. 그러면은 이 보기 중에서 맞는 것은 기억번 가속도의 크기는 1.5m/s이다. 그리고 D급번 t = 2초부터 6초까지 이동 거리는 24m이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과나 다는 각각 원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공 A, 수평으로 던져 낙하하는 공 B, 빗면에서 속력이 작아지는 운동을 하는 공 C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면서 기억 A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니은 B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 디귿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가와 달을 가나 달을 그렸는데 여기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와 있죠. 제대로 못 그렸죠.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문제에 보면 그림이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A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A는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죠.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 물체 A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원운동을 한다는 것은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 A의 운동 방향은 이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고 A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이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 이쪽 방향으로 A의 운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인 이쪽 방향으로 A의 운동 방향이 되겠죠. A의 운동 방향이 계속 수시로 변하고 있으니까 방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등속도 운동은 아니죠.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운동인데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방향도 이제 일정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B를 보면 나를 보면은요. 나에서는 물체 B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B가 여기 위에 있을 때 어떤 힘을 준 다음에는 다른 외부의 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개입하는 힘은 B라는 물체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B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겠는데, 그러니까 이 새로 낙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내가 뛰어내리지 않더라도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물체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의 B의 운동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 지점에서 물체 B는 가로축의 속력, 가로축 방향으로, 즉 X방향으로 속도가 있을 것이고 아래쪽 세로축으로 아래로 향하는 속도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속도가 합해져서 이 지점에서 접선 방향으로 B는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체 B의 속도는 가로축의 속도와 세로축의 속도의 합으로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가로축으로는 우리가 특별하게 주어진 힘이 없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가로축은 항상 일정하고, 근데 세로축은 어떻게 되냐면 중력이 이렇게 계속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B의 세로축 속도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B는 지금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가로축은 이 속도가 일정하지만 세로축은 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B의 속력은 곡선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여기 A에서 보기 가에서 살펴봤듯이 원 운동 또 이 곡선 운동은 수시로 이렇게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 운동 방향은 이 곡선 경로의 접선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따라서 속력이 증가를 하고 또 운동 방향 역시 접선 방향으로 계속 변화합니다. 근데 보기 니은 보면 B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운동 방향이 이게 변하고 있죠. 이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속력 역시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이 세로축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있다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디귿법 보면은 C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알자 힘이 뭘까요? 알자 힘은 이 C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것을 다 더했을 때 남는 이제 순수한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힘, 작용하는 힘, 이쪽으로 아래로 작용하는 힘 두 개를 합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힘이 알자 힘이 되겠습니다. 근데 알자 힘이 0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이 다 작용했을 때 어떤 균형을 이루어서 알자 힘이 0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소리는 그 순간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즉 움직이지 않고 쭉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물체 C가 이 비탈면을 따라서 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 물체 C는 어떻게 될까요? 뭐 굳이 우리가 운동방정식 그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쭉 올라가다가 C는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엔 이게 멈출 겁니다.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이게 쭉 내려오겠죠. 이건 뭐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데, 물체 C가 이제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알자 힘이 0인 것은 등속도 운동일 경우에 알자 힘이 0이라고 하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것은 알자 힘이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옳은 보기는 니은 밖에 없네요. B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은 A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니은의 C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다가 아니라 0이 아닌 거죠. 그럼 답은 니은번만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설명을 했죠. 그림과 같은 빗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수레를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한다. 그 다음에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레의 한 지점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0.1초 간격으로 P의 위치를 기록한다 라고 하면서 실험 결과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실험 결과 수레는 가속도의 크기가 니은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면서
기억은 36이다. 니은은 2m/s 제곱이다. 디귿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0.4m/s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수레는 가속도의 크기가 니은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은 36이다. 니은은 2m/s 제곱이다. 디귿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0.4m/s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나온 실험을 분석하면요, 수레가 빗면 위에서 내려오는데 기준선을 지나는 순간부터 시간과 위치를 측정합니다. 즉 정지했다가 출발한 게 아니고 초기 속력이 0이 아니라는 거죠. 즉 초기 속력이 0이 아니기 때문에 V0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가속도 A를 계산해 보면은요,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식을 사용합니다. 자, 먼저 가속도 A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식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 식은요,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 있죠. 이것을 적분한 게 바로 이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미분하면은 이 값이 나오죠.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사용하는데, 자, 먼저 0부터 0.1초 사이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0에서 0.1초 사이에 물체 P는 6cm 이동했죠. 6cm는 미터로 환산하면 0.06m입니다. 그래서 0.06m는 V0 초기 속도 곱하기 시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0.1초 더하기 2분의 1 A 그다음에 T 0.1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잠깐 풀었으면은 0.1 V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0.1을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이죠. 그래서 100분의 1 A가 되고, 이것을 식 A라고 1번식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보기에서는 위치 단위를 cm로 사용했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미터로 환산해서 계산했습니다. 보통 물리에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이제 분석할 때는요, 시간은 이제 초로, 세크 단위를 사용하고, 위치는 미터, 그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꼭 요거 말고 또 시간은 초 단위를 사용하고, 위치는 미터 대신에 센티미터 단위를 사용하고, 질량은 킬로그램 대신에 그램 단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위치를 미터로 했으면은 질량은 킬로그램을 사용하고, 위치를 센티미터로 했으면은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초, 위치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요 세트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시간은 초, 위치는 센티미터, 질량은 그램 단위, 요 세트를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센티미터 계산할 때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쓰고, 그다음에 위치를 미터로 계산하고 있는데, 질량 단위를 그램으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면은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0에서 0.2초 사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0에서 0.2초 사이에는 14cm 이동했죠. 0에서부터 14cm까지. 그래서 S는 이동거리 S는 이제 14cm를 미터로 환산하면은 0.14m가 되겠고요. 그래서 0.14는 V0 곱하기 시간은 걸린 시간 0.2초 더하기 2분의 A 곱하기 0.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의 식처럼 정리를 하면은 0.14는 0.2 V0 더하기 2분의 1 100분의 4, 즉 0.2를 제곱하면은 10분의 1은 100분의 1이 되겠고, 2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 100분의 4 곱하기 A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식 2라고 할게요. 자, 식 1이 0.06은 0.1 V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A인데요. 이 식 1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0.1 V0는 100분의 6 마이너스 200분의 A가 되고요.
여기서 V0는 10분의 6 마이너스 20분의 A라는 식을 얻습니다. 이것을 식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식 2가 뭐였냐면은 0.14는 0.2 곱하기 V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0분의 4 A였거든요. 식 3번 V0는 10분의 6 마이너스 20분의 A를요. 식 2에 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14 곱하기 10분의 2 곱하기 V0 대신에 10분의 6 마이너스 20분의 A 대입하고요. 2분의 1 100분의 4 곱하기 A는 이렇게 되고 이것을 다시 쭉 정리하면은 A는 100 곱하기 100분의 14 마이너스 100분의 12에서 A는 2m/s가 됩니다. 보기를 보면은 니은은 2m/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기 2번 니은은 옳은 거죠. 그래서 보기 니은이 들어간 것을 이제 여기 1, 2, 3, 4, 5에서 딱 고르면은 3번만 남겠네요. 3번, 4번, 5번이 남습니다. 그리고 디귿번을 보겠습니다. 디귿번 보기가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0.4m/s이다 라고 했는데 디귿번에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을 구하면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 속력이 초기 속도 V0가 됩니다. 그래서 자 보기 디귿번 B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0.4m/s다 라고 했는데 이 값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이 식을 사용하겠습니다. 0초에서 0.1초 사이에 물체는 6cm, 즉 0.06m 이동했으니까요. 0.06m는 0.1 V0 곱하기 0.1초 더하기 2분의 1 A 곱하기 0.1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 정리하면은 0.06은 10분의 1 V0 플러스 100분의 1이 되고 10분의 1 V0만 남겨놓고 100분의 1을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하면은요. 10분의 1 V0는 100분의 5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V0는 0.5m/s라는 값을 얻게 되겠죠. 디귿에서 초기 속력은 0.4m라고 했으니까 보기는 이게 틀린 것이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디귿번이 들어간 것을 모두 지우고 또 니은이 들어간 것만 고르면은 3번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두 개가 이제 맞는 보기가 되는데 이제 기역은 36이다. 니은은 2m/s 제곱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맞는지 이게 풀어보면은요. 0.4초일 때 위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답은 우리가 3번이라고 해서 기역과 니은이 맞다고 이미 구했는데 한 번 더 0.4초일 때 여기 실험 결과에서 문제에서 실험 결과 보면은 0.4초일 때 기역 번호대에서 위치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0.4초일 때 위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t가 0.4초일 때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는데 v0 값이 얼마냐면은 아까 디귿번에서 조금 전에 v0는 0.5m/s라고 값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t는 0.4초 플러스 2분의 1 at 0.4초의 제곱이 되겠고 a 값은 우리가 니은번 보기 니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푸는 과정에서 a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값이 얼마였냐면 2m/s 제곱이었죠. 그래서 S는 0.5 초기 속력 0.5 곱하기 그동안 0.4초일 때 위치니까 0.4초 플러스 2분의 1 A는 2m/s 제곱 곱하기 시간 0.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S는 0.36m라는 값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0.36m를 cm로 환산하면 36cm가 됩니다. 근데 문제 풀이 방식이 꼭 이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수학이나 물리 이런 계산 문제는 꼭 푸는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두세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풀었는데
더 깔끔하게 푸는 방법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 방법을 사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41번. 그림은 물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때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색칠된 두 부분의 면적은 각각 S, ES이다. A,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1번 ET일 때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2번 T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3번 T일 때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같다. 4번 0부터 2T까지 평균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5번 0부터 2T까지 A와 B의 이동 거리의 합은 3S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옳은 건지 보기를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제 가로 x분의 y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그래프 x축,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속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가 되겠죠. 그럼 시간분의 속도는 무엇을 정의하는 물리량이죠? 가속도죠. 그래서 색칠된 부분의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시간분의 속도가 되겠고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변이, 즉 이동 거리가 됩니다. 기울기 부호가 하나는 A가 되겠죠. 이것은 플러스가 되겠고 B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A와 B의 가속도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1번을 보겠습니다. ET일 때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그래프 A의 면적이 얼마인지 살펴보면은 그래프 A의 면적은 SA는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VA가 되고요. 이때 VA는 물체 A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B의 면적, 이 면적은 얼마가 되는지 보면은 이 면적 SB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VB가 되겠습니다. 이때 VB는 물체 B의 속도가 되겠고, 여기 문제에서 B의 면적은 A의 면적의 2배라고 했으니까 SB는 ES가 되겠죠. 이건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식을 전개해 보면은요, SA, 즉 S는 이거 2분의 1과 2T 이렇게 해서 약분하니까 VAT가만 남고요. SB, 즉 ES는 VBT만 남습니다. 그래서 S는 VAT, ES는 VBT가 되는데, 여기 S가 VA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S 대신에 B의 변이 ES는 VBT에다가 그래서 S 대신에 이 VAT를 대입해서 풀어보면은요, 이 VAT는 VBT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VA분의 VB는 2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속도 VB는 VA의 2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1번 보기를 보면 ET일 때 속력은 A가 B의 2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물체 B의 속도가 A의 2배잖아요. 그러면 이건 서로 A와 B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1번을 옳게 고쳤으며 ET일 때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라고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보기 2번을 보면은 T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죠. 근데 VA분의 VB가 2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기울기 크기는 B가 A의 2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서는 T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라고 써 있죠. 근데 이것은 A와 B가 여기서도 뒤바뀌어 있죠. 보기 2번을 올바르게 고쳤으면은 T일 때 가속도는 B가 A의 2배이다. 이게 옳은 보기가 될 것입니다.
보기 3번을 보면 t일 때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물체 E에 대한 그래프 기울기는 플러스 부호죠. 여기 A를 보면은 그래프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위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방향이고, 물체 B에 대한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은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이너스로 더 이제 마이너스 값이 커지고 있잖아요.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하나는 플러스 부호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부호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래프 그림만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기 3은 t일 때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이게 옳은 설명이 될 것입니다. 4번을 보면 0부터 2t까지 평균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속력이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나타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VA 반은 ET분의 S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의 평균 속력은 VB 반은 ET분의 ES가 돼서 이거 분자 분모 약분하면 T분의 S만 남습니다. 그래서 VB 반은, 즉 B의 평균 속력은 T분의 S가 되겠죠. VA 반은 ET분의 S인데, 이것은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하면 2분의 1 T분의 S가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VB 반은 T분의 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T분의 S 대신에 VB 바를 대입을 하면은 어떤 결론을 얻냐면요. VA 바, 즉 A의 평균 속력은 VB 바, 즉 B의 평균 속력의 2분의 1배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즉 B의 평균 속력은 A의 2배라는 소리죠. 그럼 보기 4는 0부터 2t까지의 평균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가 아니라 2분의 1배이다 라고 고쳐 쓰면 맞겠죠. 즉 보기 4 A가 B의 2배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보기 5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기 1번, 2번, 3번, 4번 다 이게 틀리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마지막 보기 5번은 맞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진짜 맞는지 틀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에서 2t까지 A와 B의 이동거리 합은 3S이다라고 했는데요. A와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물체의 이동거리는 변위와 같고요.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변위와 같기 때문에 두 물체의 이동거리 합은 3S가 되겠죠. A의 이동거리는 S이고 B의 이동거리는 2S잖아요. 그래서 둘의 이동거리 합은 3S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이스토리 물리학 1에 나와 있는 문제 A34번부터 A41번까지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골라서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역학과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